네, 11강 세일즈 카피라이팅입니다. 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입문 11강에서는 CVR, 즉 전환율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인 세일즈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CVR을 높이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앞에서 다뤘던 9강의 메시지와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 10강에서 다뤘던 오퍼, 아주 중요했죠. 자, 오늘 그 세 번째인 11강에서는 세일즈 카피라이팅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일즈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은 근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술입니다. 자, 세일즈 카피라이팅은 세일즈 카피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세일즈 카피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광고란 인쇄된 세일즈맨이다. 이 말은 유명한 미국의 카피라이터 조니 케네디, 이게 1990년대 초반에 활동한 카피라이터였는데요. 광고란 인쇄된 세일즈맨이다 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광고의 본질을 매우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광고란 인쇄된 세일즈맨이다. 이 표현은 당시 광고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판매와 연결짓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또 미국에서 알버트 레스크라는 광고회사의 사장이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는데, 이때 조니 케네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광고란 인쇄된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광고란 세일즈맨이 대면으로, 그 당시에는 주로 대면이죠. 인터넷이 뭐 초창기에는 원활하지 않을 때니까요. 자, 대면으로 판매를 하듯이 종이에 우리가 세일즈 토크를, 이 말을 하는 것을 글로써 어, 글로써 쓰고 그 인쇄한 것. 자, 당시에는 광고가 종이 매체가 주류였지 않습니까? 주로 신문 광고였죠. 그렇게 인쇄된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광고에 쓰이는 세일즈 카피는 세일즈맨이 말로 하는 이 세일즈 토크처럼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카피라이팅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두겠습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글쓰기 기술입니다. 글의 좋고 나쁨은 예술성이 아니라 전환율로 평가받습니다. 전환율이 뭐죠? 신청 폼을 신청을 하든지 실제 우리 상품을 구매를 하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표하는 전환율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카피로는 자신에게 빠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곱게 사랑할 수 없다. 자, 이 어떤가요? 이런 카피는 뭐 마음속에 울림은 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에게 빠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곱게 사랑할 수 없다. 뭔가 시적이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카피이죠. 이런 것을 이미지 카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일즈 카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피는 아무런 판매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일즈맨이 잠재 고객 앞에서 자신에게 빠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곱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잠재 고객이 세일즈를 하러 온 사람이 이런 말을 내한테 한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 사람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카피는 모두 이미지성 카피입니다. 이미지 카피, 세일즈 카피가 아닙니다. 이전 강의에서 광고에는 반응 광고와 브랜드 광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광고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반응 광고와 브랜드 광고, 주로 이제 대기업이 하는 브랜드 광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이렉트 리스판스 마케팅은 그때 하는 광고는 반응 광고입니다. 자, 세일즈 카피와 이미지 카피는 그 두 종류의 광고에 대응합니다. 즉, 반응 광고에는 사용되는 것은 세일즈 카피고, 브랜드 광고에 사용되는 카피는 이미지 카피 라이팅인 것입니다. 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서는 반응 광고를 사용하므로 세일즈 카피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세일즈 카피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세일즈 카피 흐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김이 주근깨에 마시면은 효과적,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클릭하고 들어오는 랜딩 페이지에다가 캐치프레이즈를 적어놨다 할게요. 자, 길게 세일즈 토크가 이제 이어지겠죠. 처음에는 시작은 뭡니까? 김이 주근깨에 마시면 효과적.
딱 주목을 걸죠. 우리가 아이다 법칙 이야기했죠. 딱 주목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쭉 설명이 아이다 법칙에서 또 설명이 세일즈 토크가 이어지겠죠. 자, 마지막에는 뭡니까? 콜 투 액션이었죠. 아이다의 액션. 이 신청 버튼이 마지막에 구매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1년의 글을 세일즈 카피라이팅, 즉 세일즈 카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세일즈 카피의 형식과 정보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사실 세일즈 카피는 몇 가지 정해진 형식이 있으며 그 형식에 필요한 정보를 맞춰 넣는 작업이 바로 세일즈 카피라이팅입니다. 먼저 그 형식에 대해 설명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에는 효과가 입증된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에 따라 글을 작성하면 CVR, 즉 전환율이 높은 세일즈 레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에 대해 설명된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세일즈 카피 형식은 여러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이란 필요한 정보를 모아 각 파트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일즈 카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은 소설을 쓰듯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에서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입증된 형식을 아는 것과 그 형식에 맞춰 정보를 모으는 리서치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일즈 카피라이팅의 다이렉트 리스판스 마케팅에서는 밀접하게 세일즈 카피라이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일즈 카피를 쓰려면 다이렉트 리스판스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이렉트 리스판스 마케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글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심리학 지식도 약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형식을 알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그 형식에 따라 각 파트, 우리가 랜딩페이지 같으면 각 섹션, 각 블럭이 되겠죠. 그 파트를 작성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먼저 세일즈 카피의 기본 형식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세일즈 카피의 한 가지 형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일즈 카피를 구성하는 네 가지 파트입니다. 위에서부터 우리가 딱 클릭하고 들어가는 웹페이지 있죠? 제일 상단에 있는 헤드라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카피가 캐치 카피입니다. 그 캐치 카피에서 주목을 끌고 밑으로 스크롤바를 쫙 내리면 이제 본문 카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클로징 카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추신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추신, 뭐 여도 되고 안 여도 되는데 연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각 파트에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아이다이 법칙, 그 흐름이죠. 주의, attention, 그 다음 관심, 흥미, interest죠. 그 다음 desire, 욕구,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갈 길을 안내하는 행동, 액션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아이다 법칙이라고 부르며 소비자 행동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주의는 주의를 끌고 관심, 흥미는 흥미를 가지게 하며 욕구는 상품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며 행동은 구매로 이어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잠재 고객이 구매 행동을 일으킬 때는 먼저 주의를 끌고 다음으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며 그 다음 후에 상품에 대한 아주 강한 니즈 욕구가 생기게 하고 마지막으로 구매하세요 라는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심리적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의 대표적인 형식이 앞서 말한 이 아이다의 법칙을 따릅니다. 각각의 파트가 아이다 법칙과 대응합니다. 1대1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캐치 카피로 잠재 고객의 주의를 끌고 본문 카피로 흥미, 관심을 가지게 하며 상품을 갖고 싶게 만들고 마지막 클로징 카피로 행동을 촉구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추신이란 무엇일까요? 추신은 세일즈 레터에서 특유한 기능을 가진 파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세일즈 카피라이팅은 캐치 카피에 필요한 정보, 본문 카피에 필요한 정보, 클로징 카피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추신에 필요한 정보를 리서치 조사해서 모은 정보를 각 파트, 각 섹션, 각 파트에 맞춰 적용하면 완성됩니다. 자, 세일즈 카피라이터는 형식에 따라 정보를 모아 맞춰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 전체 작업에서 이 시장조사, 즉 리서치의 비중은 큽니다. 좋은 카피를 쓰기 위해서는 리서치가 전체 좋은 카피를 쓰기 위한 전체 비중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라이팅이죠. 글을 쓰는 거, 그것이 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개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에 약 20%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일 안에 세일즈 레터를 작성해야 한다면 처음 4일 동안은 리서치에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그만큼 리서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리서치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잠재 고객과 시장, 세 번째 경쟁사입니다. 자, 먼저 상품 리서치 단계에서는 자신이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면 상품의 특징을 적어내고 그 특징을 베네핏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상품의 특징을 적어내고 그 특징을 베네핏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상품이 온라인 영어 회화 강좌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당신의 영어 회화 교재를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뭐 한 6,0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6,0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특징일 뿐 베네핏 혜택이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특징인 것입니다. 이 특징을 베네핏으로 한번 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0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특징을 베네핏으로 변환하면 토익 800점을 돌파하기에 충분한 의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해외에 가도 일상대에 전혀 지장이 없는 의력을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또는 구글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영어 이메일을 스트레스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베네핏으로 변환한 문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므로 방금 말씀드린 6,000단어가 이 단계가 되는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든 것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처럼 먼저 상품의 모든 특징을 작성한 후 이를 베네핏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베네핏이 모두 정리되면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이 프로포지션 P를 또 포인트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USP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 뭡니까? 독특한 판매 제안이죠.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USP는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독자적인 판매 제안이라고 했죠. 베네핏 중에서 특히 강력한 것을 추려내십시오. 그리고 이 여러 베네핏을 조합해서 혹은 하나의 USP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USP가 캐치 카피나 클로징 카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성한 베네핏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품 리서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잠재 고객을 리서치합니다. 자, 잠재 고객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안에 잠재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혹자는 시장을 리서치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잠재 고객을 리서치한다는 표현도 합니다. 혹은 이것을 두 개 쪼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잠재 고객 시장조사 같은 맥락이라고 쉽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잠재 고객 리서치는 잠재 고객이 어떤 상식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구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리서치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자, 잠재 고객을 전부 하나의 잠재 고객의 가상인물로 설정을 하여서 뾰족하게 들어간 것을 페르소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냥 타겟이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뾰족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소나나 쉽게 말해서 잠재 고객을 대표하는 한 명의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재 고객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 고객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 대해 리서치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상상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상상에 의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실제 나와 친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면 현실적인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지기 쉬우니까요. 따라서 이미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리스트에서 3명 정도를 선택해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리스트가 없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이 잠재 고객과 가까운 성향의 지인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리서치에는 주로 경쟁사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자, 경쟁사 조사는 세 번째입니다. 경쟁사 리서치의 목적은 경쟁사보다 강력한 오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어떤 오퍼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리서치합니다. 요즘은 리서치하기 좋습니다.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파워링크 같은데 광고하고 있는 랜딩 페이지가 많죠. 그런 경쟁사를 분석해도 됩니다. 경쟁사 외에도 시장 트렌드를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업계에서 최근에 발생한 일이나 뉴스를 조사해두면 카피 작성 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일즈 카피라이팅에서는 먼저 상품, 두 번째 잠재 고객, 세 번째 경쟁사죠. 이렇게 세 가지를 리서치합니다. 리서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캐치카피의 역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치카피의 역할은 잠재 고객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즉 캐치카피의 역할은 잠재 고객의 주의를 끌어 세일즈 카피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 카피를 읽게 하는 것이죠. 베네핏이나 뉴스성도 사람들은 주목을 끄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네핏 혹은 뉴스성 중 하나를 강조한다고도 하지만 캐치카피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세일즈 카피를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헤드라인에 있는 캐치카피를 읽고 그 다음 스크롤을 내려가서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게 이 캐치카피 역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캐치카피 아래에 있는 본문 카피를 읽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역할은 뭐 냉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캐치카피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캐치카피에서는 베네핏이나 뉴스성 하나를 강조하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베네핏이나 뉴스성 같은 시사성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일즈 카피라이팅의 오랜 역사에서 검증된 경험치에서도 도출된 답입니다. 따라서 캐치카피에서는 베네핏이나 뉴스성을 강조하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뉴스성을 강조하는 캐치카피 예는 신제품 출시, 식상해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신제품 뭐지? 새로운 뉴스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성도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베네핏, 즉 혜택입니다. 사실 베네핏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 자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 베네핏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고통을 피하는 베네핏입니다.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베네핏입니다. 같은 베네핏이지만 성격이 좀 다르죠. 사실 이들은 모두 돈을 얻을 수 있다와 같은 베네핏이지만 긍정적으로 표현되느냐 부정적으로 표현되느냐 이런 차이뿐입니다. 여기서 긍정적과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같은 베네핏도 긍정적으로 표현할지 부정적으로 표현할지 따라 호소력이 달라집니다. 사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캐치카피보다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캐치카피가 반응률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모델만 알고 있는 다이어트의 비밀 이런 캐치카피보다 일반 여성들이 모르는 모델의 다이어트 비밀 이런 캐치카피가 더 호소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베네핏을 이용한 캐치카피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팁입니다. 대부분의 베네핏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캐치카피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캐치카피의 일부분에만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도 사람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캐치카피를 만들 때 부정적인 표현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여기서는 캐치카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캐치카피의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일즈카피의 과거 테스트 결과에서 반응할 수 있는 캐치카피의 유형을 7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 7가지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해 캐치카피를 만들면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캐치카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언형입니다. 우리가 정언한다 하죠. 정언형은 이 유형은 고객이 실제로 정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만으로 공공을 달성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캐치카피를 만듭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질문형입니다. 이것은 잠재 고객이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공공만으로 공공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는 표현으로 캐치카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제안형입니다. 이는 당신이 잠재 고객에게 제안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공공만으로 공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단정형입니다. 이것은 잠재 고객이 공공하면 공공가 됩니다. 라고 단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공공일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공공공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은 한정형입니다. 이는 타겟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공공만으로 공공하고 싶은 당신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섯 번째 유형은 교육형입니다. 이는 잠적에게 가르치듯 말하는 방식입니다. 가르치듯이 말하는 겁니다. 공공을 위해 공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듯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언형입니다. 이것은 내 말대로 공공한다면 공공이 됩니다. 라고 예언하는 방식으로 만약 공공하지 않으면 공공이 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일곱 가지 유형을 활용한 일곱 가지 캐치카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시로 LED 라이트, 그러니까 등이죠, 등. LED 라이트를 사용한 치아, 등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LED 라이트라는 거, 우리가 치과에 가면 요즘 이렇게 다양한 좀 최신 설비들이 막 갖춰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치아 미백에 LED 라이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LED 라이트는 단순한 등이 아니라 치아 미백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일즈 레터의 캐치카피라 할 때 우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LED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LED 라이트를 어떻게 캐치카피 하느냐? 치아 미백 서비스에다 적용해 볼게요. 자, 먼저 정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누렇게 변색된 제 치아도 단 3번의 LED 라이트 치료로 하얀 치아를 되찾았습니다. 정은했죠, 정은. 자, 약간 리뷰식이죠. 좋은 느낌이죠. 참고로 누렇게 변색된 치아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질문형입니다. 자, 질문형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3번의 LED 라이트 치료로 누렇게 변색된 치아가 하얗게 변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자, 다음은 제안형입니다. 제안형. 자, 단 3번의 LED 라이트 치료로 누렇게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자, 단전형도 있습니다. 자, 저에게 3일만 주세요. 그러면 누렇게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전형이보다 좀 제안형이죠. 제안형. 예, 이것도 제안형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단 3분의 LED 라이트 치료로 누렇게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좀 더 단정형에 가깝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자, 한정형도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누렇게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들고 싶은 흡연자 분께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누구? 단 3일이라고 한정을 했고요. 흡연자 분에게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형입니다. 누렇게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언형입니다. 다음은 자, 3일 후 당신이 누렇게 변색된 치아는 하얗게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7가지 모두 주목을 끄는 캐치카페이가 되는데 이런 유형도 한번 여러분의 사업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초보자는 7가지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면 기본 이상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캐치카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디카피, 자, 캐치카피 밑에죠. 바디카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디카피는 아이다 법칙에서 이 I죠. I, interest. 이 관심, 흥미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desire, D죠. 이 욕구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바디 카피입니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 카피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세일즈에서 마법의 약이 마법의 약, 즉 증거입니다. 증거. 세일즈 카피에서는 증거가 아주 강력합니다. 마법의 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 같은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경구약이 판매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암에 걸렸고 가족이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경구약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 약이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을 복용한 1000명의 암 환자 임상을 했는데 암 환자가 완치가 되었다. 1000명 중에서 90%가 완치가 되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약으로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 약을 매우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일즈맨이 이 약의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구매하겠습니까? 그래도 구매하실 겁니다. 1000만 원을 해도. 왜냐하면 암은 그 이상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암이 치료된다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강력한 마법의 약 같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타겟과 상품이 잘 맞으면 당신의 상품도 마법의 약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핏, 즉 혜택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높은 가격에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이 진입장부 허들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뒷받침할 증거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바디 카피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즉 뭐다? 베네핏, 혜택이죠. 그 다음 뭡니까? 약속이죠. 그 다음에 증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주목해 주세요. 베네핏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나 변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혜택을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왜? 그 상품과 서비스를 내가 구매했으니까 그 구매한 결과로 이러이러한 혜택, 즉 내가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게 바로 베네핏이지 않습니까? 그 고객이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이상적으로 목표로 한다면 제가 그 상품과 서비스가 그렇게 이상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에게는 베네핏이 될 것입니다. 자, 암 치료제라고 한다면 암이 완치되어 내일부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약속은 상품을 구매하면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암 치료제의 예를 들면 이 알약을 하루에 한 번, 한 달 동안 복용하면 암이 완치됩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는 베네핏을 실제로 얻어질 수 있다는 이 베네핏을 실제로 구입해서 이용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암 치료제라면 실제 환자들의 임상 결과죠. 그 데이터나 경험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디카피에서는 베네핏과 이 약속 그리고 증거를 호소함으로써 잠재 고객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상품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합니다. 세상에는 베네핏과 약속은 잘 작성되어 있지만 증거가 약한 세일즈 카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핏을 어필할 때는 이 증거를 뒷받침하고 그것을 리서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약하면 잠재 고객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는 잘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서치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모아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일즈 카피 증거가 되는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목소리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근위자의 추천도 하나의 세일즈 카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매장, 사무실의 깨끗한 사진, 이런 것들도 뭐 약하냐 강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력, 실적, TV에 나왔거나 라디오에 나왔거나 잡지를 나왔거나 뭐 본인이 전문가 포지션을 위해서 서적을 냈거나 책을 냈거나 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증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목소리죠. 똑같은 나의 고통을 겪은 사람의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면 아주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고객의 목소리는 마케팅 용어로 테스티모니얼이라고도 합니다. 테스티모니얼. 자, 고객의 목소리, 후기죠. 현재는 외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이 리뷰는 뭐 정착화 되어 있죠. 사람들이 리뷰를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매장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체험할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것을 리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고객의 감상은 어느 정도 뭐 물론 이것도 요즘 뭐 하도 광고식으로 많이 해서 부신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고객의 감상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레스토랑에서도 고객 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별점, 배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판매자들은 어떻게든 별점을 높이 받으려고 또 프로모션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고객 평가가 사회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목소리를 항상 수집하고 반드시 세일즈 카피에 이 테스티모니얼을 포함시키도록 해보세요. 그렇다면 아직 고객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에는 테스트 판매를 해보십시오. 지인 등 일부 사람들에게 감상을 받기 위해 저렴하게 상품을 주느니 아니면 무료로 체험하게 해서 그 테스티모니얼, 즉 사용자 후기를 모으세요. 그렇게 해서 세일즈 카피를 작성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네핏과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이 포함시키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잠재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클로징 카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클로징 카피의 역할은 잠재 고객이 지금 당장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이 즉시 행동하게 하려면 오퍼 부분에서 언급한 특전이나 보정, 결제의 간편성, 그리고 데드라인, 한정 중요하죠. 호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클로징 카피에서는 오퍼 내용을 잠재 고객에게 상기시켜주고 콜 투 액션이죠.
이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 촉구를 하는 유도해야 합니다. 홈쇼핑 방송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TV에 홈쇼핑 마지막에 가격이나 할인 특전 등 자 오늘까지 오늘 몇 시까지다 이렇게 막 시간 또 물량 한정을 겁니다. 오프 내용을 요약하여 시청자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로징 카페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오프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이 없으면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환율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데드라인을 정하십시오. 콜투액션이란 잠재 고객이 취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아래의 구매 버튼을 눌러 상품을 받아보세요. 상품을 구매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일즈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 고객이 조금이라도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콜투액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추신. 이 추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의 신문, 우리가 오프라인에 종이 편지지를 보면 추신이라고 적힌 거 있었죠. 참 추억의 종이 편지인데요. 이 추신은 세일즈레터에서 특유한 역할을 합니다. 의미를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십시오. 추신의 역할은 세일즈레터를 대충 읽는 사람들, 세일즈레터 웹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롤 바를 휙 보면 제대로 안 하고 휙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자, 오퍼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건너뛰기 하고 온 사람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세일즈 레터는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건너뛰기 부분 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캐치 카피에 주목한 독자가 버디 카피나 클로즈 카피를 막 건너뛰죠. 중간중간만 보고 그리고 레터의 마지막 부분을 싹 끝에서 데려옵니다. 자, 그런 결론에서 추신이 딱 걸려있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전체를 읽는 것이 귀찮거나 먼저 가격을 하긴 해보려는, 결론을 먼저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터의 마지막에 추신을 넣어서 앞서 건너뛰기 한 사람에게도 오퍼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면 독자들은 다시 한번 그 버디 카피나 클로징 카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일즈 레터에서는 추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신에는 어떤 내용이 써야 할까요? 목적은 오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상품의 베네핏, 혜택이죠. 특전, 보정, 데드라인 등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 독자가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신에는 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경고하는 형태의 세일즈 레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얻지 못하면 그 베네핏도 얻지 못할 것이고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독자를 자극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종류의 추신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추신의 주된 목적은 앞서 말했던 오퍼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독자를 바디 카피와 클로징 카피로 다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여 앞에 되돌리게 하는 역할이니 그 역할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세일즈 카피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내가 백지 상태에서 세일즈 카피를 잘 써보겠다. 물론 이것이 생활화된 사람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처음에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형식이 있다 해도 그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일즈 카피를 작성하는 더 간단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세일즈 카피를 참고하는 겁니다. 일종의 벤치마킹이죠. 자, 이미 효과가 입증된 카피를 참고하면 손쉽게 전환율, 즉 CVR이 높은 세일즈 카피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고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세일즈 레터를 이것을 그냥 영어로 스와이프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성과가 입증된 세일즈 레터나 랜딩 페이지를 참고하는 파일을 스와이프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는 꼭 스와이프 파일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경쟁사 잘 나가고 있는 랜딩 페이지, 세일즈 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일즈 카피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 라이팅의 기본은 참고하기입니다. 세일즈 라이팅의 기본은 참고하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와이프 파일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지금 세일즈 카피를 바로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스와이프 파일을 평상시에 나의 사업과 나의 서비스에 맞는 스와이프 파일을 모아두는 것이 또 일을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세일즈 카피의 기본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카피를 작성할 때는 이 스와이프 파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 왜 내가 스와이프 파일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스와이프 파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와이프 파일을 평소에 모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와이프 파일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온라인에서 쇼핑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죠. 소비자는 자 랜딩 페이지나 세일즈 페이지가 보이는 겁니다. 뭐 파워링크에 주로 많이 보이죠. 구글도 스폰서드라는 광고로도 보입니다. 자 그때 당신이 구매를 결심한 상품의 세일즈 페이지는 그 시점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이니 스와이프 바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이메일 내용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전적인 세일즈 레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웹상에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마케터들의 책도 읽어보시고 좋은 문구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실 현재 효과가 입증된 세일즈 레터 중에는 상당수가 과거에 이미 활용했던 성공적인 세일즈 레터를 활용한 즉 스와이프 파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그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일즈 레터는 정말 가치 있는 스와이프 파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기 자신의 마케팅 자산입니다. 자, 오래된 책이지만 세일즈 카피 바이블로 읽어진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콜리어라는 카피라이터가 쓴 더 로버트 콜리어 레터북입니다. 자, 이 책은 주로 바디 카피를 작성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책에 실린 세일즈 카피는 고전적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인간의 기본 심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응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와이프 파이로 유명한 세일즈 레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1974년에 월 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국 경제신문에 실린 다이렉트 메일입니다. 이때 사용한 세일즈 카피입니다. 이 카피는 2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2조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와이프 파일을 세일즈 카피를 읽고 오늘의 11강 세일즈 카피라이팅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와이프 파일을 활용하여 세일즈 카피를 작성하면 기존의 검증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카피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켰던 자, 아메리칸 드림의 데일리 다이어리.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 25년 전에 아름다운 봄날 저녁 자, 개인자산 관리 칼럼은 여러분을 현명한 저축가, 더 나은 투자자, 그리고 지혜로운 소비자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무엇이? 개인 자산 관리 칼럼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자, 주간 단위로는 소규모 기업 마케팅, 부동산, 과학기술, 지역개발 등에 대한 칼럼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28로 13주 동안, 그 당시 가격이죠. 28달러로 13주 동안 구독하여 저희의 설명을 입증해 보십시오. 이는 저널을 잘 이해하기에 완벽한 방법입니다. 더 장기간의 구독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간 구독료는 107달러로 20달러 저렴합니다. 가장 높은 할인율은 2년을 구독하면 185달러입니다. 즉 69달러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표가 필요 없는 봉투에 넣어서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저널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만약 저널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시험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왜? 연간 구독을 했는데 내가 한두 달 읽어보다가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 별로 도움이 안 되네 하면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적절하고 양심적인 제안이라 생각되신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많은 독자들에게 유익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저널이 유익한지 꼭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번다는 신청실에 구독 신청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대학 동창에 대해서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냐고 했냐면 그들은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의 비즈니스 인생은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바로 지식입니다. 유익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 월스트리트 저널 구독을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널이 여러분에게 항상 흥미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익하다는 점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보장이죠. 자, 경의를 표하며 피터 아르칸 부사장 공동출판사. 이렇게
우편물을 보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저널 구독료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레터가, 이 세일즈 레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20달러 이상을 월스트리트 저널에게 벌어다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11강 오늘 수업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세일즈 카피라이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자, 세일즈 카피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글 작성 기술이며 글의 좋고 나쁨은 전환율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지 카피와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운 것은 세일즈 카피의 형식과 정보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일즈 카피는 효과가 입증된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에 따라서 정보를 맞추어서 채워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일즈 카피라이팅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운 것은 세일즈 레터를 구성하는 네 가지 파트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일즈 레터는 제일 상단에 캐치 카피가 있고 그 밑에 본문 카피가 있고 세 번째 클로징 카피가 있고 마지막에 아까 사례들 추신이 들어가요. 추신. 자, 이 추신까지 하면 총 네 가지 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아이다 버치가 1대1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세일즈 카피에서 리서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서치란 상품과 서비스, 잠재 고객, 시장. 자, 이 시장이라 쓰는 경쟁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세 가지 항목의 또 중요성을 배워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로 배운 것은 캐치 카피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캐치 카피의 역할은 잠재 고객의 주의를 끌고 본문 카피를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캐치 카피에서는 베네핏 또는 뉴스성을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배운 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들어갔다면 호소력이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간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에 기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람들은 부정적인 키워드를 어떻게 우리가 회피할 수 있을지,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이 더 또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 캐치 카피에는 부정적인 키워드를 넣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작성해 보십시오. 자, 일곱 번째로 배운 것은 캐치 카피의 일곱 가지 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일곱 가지 형식은 자, 첫 번째 정언형, 정언하다. 자, 두 번째 질문하다, 질문형. 자, 제안하다, 제안형. 자, 우리가 제안이 있고 또 제안, 한정이 있죠. 한정을 건다 이렇게 하죠. 한정형. 그리고 교육형. 그리고 질문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개가 예언형이었죠. 예언형. 자, 이렇게 일곱 가지 형식을 참조해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본문 카피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떤가요? 본문 역할이? 예. 본문 카피의 역할은 잠재 고객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상품을 욕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렇게 본문 카피에서는 베네핏과 약속 그리고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홉 번째로 배운 것은 증거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증거가 되는 정보는 고객의 목소리, 리뷰 후기죠. 유명인이나 거딘자의 추천, 자, 상품이나 가게 이런 우리가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물, 그리고 사무실에 깨끗한 사진, 경력이나 실적, TV나 라디오나 잡지나 이럴 때 내가 만약에 나갔다면은 그 나간 근거 자료들, 그리고 서적을 출간했다면 서적 출간, 이러한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에 또 어떻게 노출됐다면 그 노출된 것들,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자, 11번째로 배운 것은 클로징 카피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클로징 카피의 역할은 잠재 고객에게 제안 내용을 전달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갈 길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클로징 카피에서는. 자, 11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추신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추신의 역할은 세일즈 레터를 대충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코어를 대충 빨리빨리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하게 적어놓은 내용들을 다 못 보고 내려왔죠. 그래서 끝부분에서 우리는 제안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베네핏이나 특정, 보정, 마감기한 이러한 혜택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고를 시켜놓고 그들이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서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추신의 역할도 하루까지 한다면 총 4개 파트를 다 채워갈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와이프 파일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상시에 스와이프 파일은 세일즈 카피를 베끼기 위한 커닝 페이퍼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고전적인 세일즈 레터를 스와이프 파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미 검증된 것들이죠. 약간 병행해서 응용을 하시는 거죠. 평소에 스와이프 파일을 모아놓는 것도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CVR, 즉 전환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서 세 번째인 세일즈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강에서는 LTV를 높이기 위한 또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각각 쪽에서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자, LTV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